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아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퇴직연금에 최대한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며 쿠폰을 모으면 그러면 나이가 들어 65세쯤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20년 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시대의 혁신 바이블이었다면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은 그러한 인식을 조금 더 세련되고 쉽고 가깝게 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의 책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을 살펴볼게요. 작가는 부에 관해 인생의 3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난을 만드는 지도인 인도. 두 번째,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인 서행차선. 그리고 마지막, 부자를 만드는 지도인 추월차선. 각각의 지도는 다음 핵심 사고방식을 포함합니다. 빚이 당신을 통제하는가? 당신이 빚을 통제하는가?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가? 시간이 많든 적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당신의 인생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돈의 역할은 무엇인가? 돈은 도구 혹은 장난감인가? 당신의 주요 수입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순자산을 늘리고 지금의 부를 얻었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 막연히 오늘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첫 번째,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를 살펴볼게요. 작가는 인도를 걷는 사람을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분의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새로 나온 기기나 여행, 새 차, 옷이나 가방, 명품들을 사는데 써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쾌락과 이미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일시적인 욕구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부자, 진정한 부의 3요소는 다릅니다. 바로 가족, 건강, 자유이죠. 이 3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가난은 더욱 더 올가맵니다. 사람들은 벤츠 판매 대리점에서 부의 상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자유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고 나면 진정한 부의 기반이 되는 다른 요소, 즉 건강과 가족의 관계마저 좀먹기 시작해버리죠. 두 번째,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차선. 서행차선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일할수록 빚도 빨리 갚고 65세에 은퇴할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교육은 중요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거든. 내 직업이 수입의 유일한 원천이야. 불가능한 꿈은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해.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는 것이 좋아.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을 거야. 작가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좀비와 같이 일상에 쫓겨 사는지를 비판합니다.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의 기차역에서 6곡의 바흐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세계에서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로였습니다. 조슈아가 바쁜 직장인들로 가득 찬 기차역에서 35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약 2,000명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45분간 계속해서 연주했고 단 6명만이 잠시 걸음을 멈춰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곁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눈앞에 당근을 쫓는 당나귀와 같이 삽니다.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세 번째,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차선. 마지막, 작가가 이야기하는 추월차선은 무엇일까요? 추월차선 속, 부에 대한 유명한 우화를 살펴볼게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러 신성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념비적 피라미드를 2개 지어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파라오는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즉시 왕자의 지위뿐 아니라 수많은 재물과 함께 여생을 호화롭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주르는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토대를 갖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칭찬했죠.
하지만 추마는 1년이 지나도 공터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심지어 그는 방 안에서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해가 지났고 아주르는 기초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 자신의 힘을 키워야 했죠. 그래서 아주르는 운동을 하고 강한 근육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아주르의 피라미드 건축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높은 층으로 돌을 쌓을 때마다 더 큰 힘이 필요했으므로 아주르는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을 하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는데 돈을 쓰게 됩니다. 아주르는 피라미드를 완성하는데 30년을 예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추마가 나타난 것이죠. 추마는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등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기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주르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겨우 몇 분 만에 추마의 기계는 무거운 돌을 들어 기초를 쌓기 시작했죠. 아주르가 1년에 걸린 일을 추마의 기계는 일주일 만에 해냅니다. 8년이 지나 추마는 26세의 나이에 피라미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고 그 효과를 거두는데 5년이 걸렸죠. 반면 아주르는 작업에 계속 매달렸지만 돌을 옮기는데 시간과 체력을 허비하고 힘을 기르느라 돈을 쓰게 됩니다. 슬프게도 아주르는 자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은 과정을 감내했죠. 결국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12번째 층을 쌓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작가는 강조합니다. 서행차선에서는 당신이 직접 돌을 들어 올린다면 초월차선에서는 당신 대신 돌을 들어 올릴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역풍을 뒤돌아서 이용하라. 역풍의 등을 돌리면 바람은 나의 등을 밀어주게 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 서행차선 교리를 전파하는 교육기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부모님, 당신이 처한 환경, 이러한 역풍을 뒤돌아 역으로 이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밥을 먹고 드라마 몇 편을 본 후 잠이 들고 그리고 다시 매일매일이 반복이다. 시간은 가고 꿈은 죽어간다. 남는 건 무엇인가? 늙고 병든 몸뿐이다. 책에는 주옥 같은 작가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매주 책 한 권은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을 경험해야 하며 세상으로 나가 실패를 맛보아야 한다. 실패는 경험을 낳고 경험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기회가 지나가는 동안 함께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삶의 모래알이 하나 둘 빠져나갈 것이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